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43포인트, 0.95% 상승한 2176.1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3% 내린 748.3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국민연금의 KRX 300 벤치마크 채택설에 대한 사실 확인이 늦어지자 기관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1% 가까운 낙폭이 보여줬는데요. 이 업종별로 보면 오늘 흐린 날씨만큼이나 제약 바이오 섹터 다소 굳은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자료와 그리고 관련 하드디스크들을 확보해 나섰는데요. 이 한국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유가증권 상장 요건을 완화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받은 특혜가 사실인지 그리고 이 상장 추진이 분식회계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삼성의 경영승계와 관련되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답이다. 다비드가 답이다.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배웠어요. 아, 정말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를 또 하실 줄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저희 금요일 첫 방송 같이 함께하는 방송이잖아요. 지난 예전 시즌에는 했지만 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각오랄까요? 어떤 기분으로 임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금요일 또 특별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의 뭐 종목이 좀 좋은 성과를 좀 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을 좀 같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필 또 오늘 또 날이 날인 만큼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좀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시장에 굉장히 또 다이나믹한 뉴스들과 그다음에 좀 변동폭이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계좌에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뭐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리는 것도 맞겠지만은 좀 그 원치 않는 종목이라던가 혹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신경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악질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는 게 이제 계좌를 상승시키는데 뭐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 있으시다고 하면은 오늘 뭐 주저 말고 문자 보내시고요. 뭐 전화 상담하면서 좀 편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코스피요.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 한번 살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좀 코스닥보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어떤 쪽에서 이제 뭐 중국의 훈풍을 좀 받아가지고 좀 굉장히 좀 좋게 마감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뭐 오늘은 코스피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번 주 혹은 뭐 시황 방송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코스피가 뭐 시장이 잘 가는 거는 좋죠. 하지만 이제 종목들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지금 중소형주 쪽에 좀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의미 있는 반등 구간, 그다음에 이제 좀 돌려져야 되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냥 지수 자체가 기술적인 흐름들을 딱딱딱딱 맞춰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가 나와야 되는 점에서 돌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점 잡고 들어 올리고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분석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이제 뭐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뭐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맞춤식 기사를 내기 좀 마련이고 지금은 딱히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만한 이유들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고 코스피가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코스피가 지난번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도 이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그런 모습세였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 다음 저항대 뭐 2190포인트라던가 기술적인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의 뭐 코스닥 조정은 크게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과 이제 섹터군들이 있죠. 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테스라는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IT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의 반등보다 이제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난 2019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었던 구간에서는 중소형주 쪽에서도 IT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수급들도 좀 개선이 됐고요. 비록 이제 그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지고 내려왔던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흐름이 좀 괜찮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 상승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중소형 반도체 쪽에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중소형 반도체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소형한 것들이 또 코스닥에도 포진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아, 그죠. 대부분의 네. 이제 종목들은 그쪽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뭐 코스피 네네. 같은 경우는 그 IT 반도체가 뭐 거의 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시가총액 대장들이 그렇게 이제 좀 편중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은 코스피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에 보여줬던 그 종목들의 이제 특징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런 그 상관관계를 같이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코스닥을 얘기를 하면은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장에 한번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달면서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굉장히 좀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닥이 양봉을 보이면은 이제 노래를 부를 기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점심시간 때가 지나가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좀 짜증나는 그런 발표를 했죠. 네. 이제 그 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결렬 이후에 좀 많이 기분이 상했는지 우리는 이제 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멘트를 뱉고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이제 퍼지면서 시장에서는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고 지난번에 한번 그 매를 맞았었던 경협주들도 급락을 또 이제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때가 이제 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그때 경협주들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없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시장에서 경협주들이 15%, 20%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지수를 좀 왜곡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 이제 경협주와 상관없는 종목들을 거의 물귀신처럼 같이 끌고 내려가고 거기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뉴스가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뭐 제약 섹터의 종목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IT 섹터의 종목들이라던가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을 같이 좀 끌고 내려갔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의 흐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똑같은 그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경협주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제약주가 끌고 가는 이런 장세가 다음날 나오고 시장의 위치는 정상적으로 하루 만에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관리가 조금 나와준 만큼 뭐 지난번에 비슷한 회복세를 좀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경협주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서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눈여겨봤었던 혹은 전 찍어놨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밀리고 의미 없이 거래량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우려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 지금은 사실 시장에 기대어서 매매를 할 때는 아니거든요. 시장이 뭐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기운을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뭐 지난번 코스피 지난주에 코스피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과 재료주들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핵심 이슈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반짝했었던 뭐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뭐 이제 미세먼지의 뭐 새로운 정책주들도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일정주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개별 종목들 재료주에 집중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딱히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검찰이 3개월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어제도 급락했고 오늘도 급락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오늘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얘기를 별로 좀 하고 싶진 않은데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번에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좀 애태우게 만들었었고 맞아요. 거래 정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하셨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뭐 그때 이후로 뭐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저는 제 생각에는 요즘엔 거래량도 많이 없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서 약간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다른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왼수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과거에 뭐 네이처셀이라던가 좀 주요 종목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분위기를 약간 좀 흐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중소형 제약주들도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조정일 보여주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혹은 뭐 이제 네이처셀 사건을 통해서 제약바이오들이 뭐 이제 한번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나왔을 때도 사실 그 당시를 기억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 뭐 중소형 종목이라던가 혹은 이번에 암호화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다른 제약주 쪽에서는 오히려 좀 더 쉽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지난주에는 제약주 투자에 대한 말씀도 좀 언급을 드렸었고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이러한 그 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징주로 가지고 온 거는 아직은 뭐 제약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좀 유효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특징주로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항상 그 핵심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몇 가지가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도 제약 섹터에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약 바이오주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매수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걱정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걱정은 덜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빅텍이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이 네. 우리는 이런 도둑 같은 협상 안 할 거야 라고 또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장 후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은데요.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네. 그런 좀 멘트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요즘에는 뭐 경협주들이 빠지고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방산주들의 흐름들이 또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빅텍이라는 종목을 또 어쩔 수 없이 뭐 특징주로 이제 가지고 네. 왔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빅텍이 이제 급등을 하면은 저는 특징주로 갖고 오는데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좀 자제를 네. 하세요라고 좀 오히려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빅텍이 특징주가 되었을 때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고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가 좀 흐려진다고 하면은 빅텍이라는 종목은 뭐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럼 이제 보통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오늘 뭐 장중에 순발력 있게 매매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그 전문가를 하고 그동안에 막 그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상담과 고민 내용들을 좀 들어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빅텍이라는 종목 지금 방산주를 관심 있게 보는 구간은 아마 이제 지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흐름들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정상적인 궤도를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개파락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급격히 이제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방산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방산주들이 부각을 받고
방산주들한테 이제 수급이 쏠리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뭐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좀 내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라는 종목 이런 거에 이제 좀 추격 매매를 한다던가 이미 올라간 종목에 좀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매매들보다는요. 이게 올라감으로써 지금 그 좋은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 혹은 더 이제 저가의 매수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웬만하면 뭐 이제 손발력이 있으신 분들이 뭐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성으로만 보시고 뭐 지금 뭐 무리한 그런 추격 매매는 좀 주의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계속 분위기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답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답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 네. 굉장히 오늘 또 바쁜 한 시간을 좀 네.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음 주에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 다음 주에 이제 수익이 좀 잘 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왔는데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큰 선물을 드렸던 것이 NX라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단기간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빨리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컨셉에 맞게 비슷한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서는 지금 테마주의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가 넘어오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매달 시장에서 잘 가는 주인공들은 항상 정해져 있었거든요. 12월 달에는 이제 정책 수혜주, 1월 달에는 수소차, 2월 달에는 경협주, 3월 달에는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테마가 흘러가면서 먼저 준비하고 안 올라간 종목들이 미리 매수한 사람한테는 항상 좋은 수익들을 많이 줬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뒤늦게 물려버리는 이런 지금 그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힌트 두 번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불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추천을 안 하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츠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을 때 하츠라는 종목이 주인공이 돼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NX라는 종목을 후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NX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이번에 뭐 그 미세먼지 쪽에 추경 예상 가격대까지 나와버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냐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멘트들이 계속적으로 그 수혜주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미세먼지 하면은 마스크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갔다고 하면은 그 다음 정책, 그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 지금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를 보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정부의 정책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들이라고 한다면 단기간 안에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이 종목을 제가 좀 테마로도 보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라던가 뭐 실적이 대박을 쳤다던가 이런 모습들도 같이 매력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바로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불타는 금요일인데 이 불타는 금요일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수익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다비드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성공 투자로 이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로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NX 후속 빠른 한방의 미세먼지 관련주와 그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꽤 추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